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제가 했던 노하우나 좀 팁들 다 설명해 드릴 건데, 취업을 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걸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때 얘를 정말 잘 썼는데 오늘은 얘를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취준에 필요한 5가지는,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실력, 공부, NCS나 전공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취감, 다섯 번째는 차단, 포기인데 이거는 마지막 때 설명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보면은, 일단 취준은 장기 레이스죠. 정말 오랫동안 해야 되고 저도 거의 1년 넘게 했기 때문에 스펙을 쌓고 NCS나 인적성 공부를 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장기 레이스에는 튼튼한 체력이 있어야 되고 정신도 정말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나의 육체적인 건강이나 나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티는 사람이 더 강한 거기 때문에 잘 버티기 위해서는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야지 오래 공부가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바이오리듬이나 또는 생활 패턴에 흔들리지 않게 삶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점검해 보시고요. 저는 잠 같은 거는 거의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17시간에서 16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밥 먹는 시간이나 다른 걸 뺀다 하더라도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공부할 수 있기에 저는 잠을 꼭 푹 자고 컨디션을 좋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탔고요. 집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잠도 깨고 혈액순환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꼭 유산소 운동은 30분 정도 이상은 꼭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이 폼롤러가 괜찮던데, 한 번이라도 안 해보셨다면 아마 얘의 효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거나 또는 실내에서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이 폼롤러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매일 하고 있는데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만큼 제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겠지만 괜찮아질 때까지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많이 앉아서 공부를 하시니까 허리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드리프트를 꼭 했습니다.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15회씩 한 5세트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자세로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척추 건강, 그리고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많이 등장했던 이 마사지 건이 있죠. 마사지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자취할 때 샀던 그 3-4만 원짜리 제스파 마사지 건을 샀는데 걔는 유선이었기 때문에 어떤 제약 조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사지 강도가 그렇게 썩 시원하지 않아서 최근에 마사지 건을 구입했는데 생각보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공부하고 나서 자기 전에 한 5분에서 15분 정도 목이나 어깨를 풀어줬던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그날 좀 무리를 했다거나 또는 공부를 했을 때 무리 되지 않게 목과 어깨를 풀어줌으로써 다음 날을 조금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잠을 얼마나 자는지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실력이죠. 실력적인 거는 분명히 제가 책에서 나중에 다루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는 머리보다는 엉덩이로 하는 게 맞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가 맞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못했는데 그 당시에 제 내신 등급이 7, 8, 9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의고사도 그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그래봤자 한 4, 5, 6등급이었었는데 당시에 저는 공부를 잘해야만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많이 하면 잘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노력을 하면서 내가 생각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라고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공부적인 실력은 분명히 많이 하면 올라가니까 내가 현재 못한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책을 다루면서 분명히 실력을 어떻게 올리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만의 가이드를 말씀해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취준을 할 때 필요한 실력은 NCS나 인적성, 기초적인 부분이 있고,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사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직무에 맞는 전공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취업을 준비할 때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 정말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고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블라인드를 한다고는 하시지만 무조건 100%는 아니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일부가 블라인드 같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대학이나 나이나 스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적는 간이 없지만 사기업은 좀 있습니다. 필요한 자격증이 한국사, 한국어, 그리고 커말 등 각각의 직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한 자격증도 있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어요.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다른 거는 자격증의 스펙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 한국환경공단에 넣었을 때 자격증이 많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서류 탈락을 했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부가 다르다기보다는 전공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따야 될 자격증이 많으니까 시간 투자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브이로그 영상에서 많이 댓글을 달아주신 것 중에 시간 감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실력이 올라가면은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빨리 푸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풀려고 하시고 내가 푸는 방식을 확실하게 만드신 다음에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간은 줄어드니까 정확하게 풀려고 하시고 정답률을 높이려고 하시는 게 시간적인 측면이나 점수적인 측면에도 좋으니까 꼭 실력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공부적인 내용이나 인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다룰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두시는지는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진짜 1시간, 1분, 1초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분명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투자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허투루 시간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부터 3P 바인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다이어리가 정말 제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메타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메타인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잘 쓰는지 잘 못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알고 나서 다이어리를 쓴다든지 또는 목표를 정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메타인지가 중요하고 시간에 대한 메타인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NCS 공부를 해보셨다면은 분명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자원관리 영역에 보면은 자원에는 시간, 예산, 인적자원, 물적자원 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무조건 들어가는 이유는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업무를 볼 때 시간적인 요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할 때에도 시간이 정말 중요하니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실하게 쓰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목표를 이루시는 데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 초로 따지면 86,400초잖아요. 이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 시간에 대해서 모든 걸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능력이나 스펙은 다 다르지만 시간은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조금 말씀해 드리면은 저는 2014년도부터 다이어리를 썼어요. 3P 바인더라는 다이어리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이어리를 쓰면서 계속해서 일정 관리를 했었고요. 지금은 바인더랑 굿노트 속지를 병행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내가 현재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절이 불가능한 시간을 우선 보자면은 잠자는 거, 식사, 그리고 생리현상, 그리고 가족 모임과 같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빠질 수 없는 것들을 무조건 체크를 잘 해두시고 나머지 내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은 일단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는 거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여가 활동, 쇼핑이라든지 개인만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 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그 시간에 스스로의 능력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인적성 공부가 중요하니까 공부를 많이 했고요. 독서를 많이 했는데 제가 올해 읽은 책이 한 12권에서 13권 정도 되는데 물론 반복해서 읽은 것도 있겠지만 독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룰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루에 꼭 1시간은 운동을 했고요. 운동도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장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면 계속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현재 내가 쓴 시간을 정말 잘 쓰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현재 몇 시간을 낭비하는지, 현재 내가 낭비하는 시간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일단 파악이 되어야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나름의 진단이 되니까 꼭 점검을 해보시고요. 일주일 동안 종이에 쓰시던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기록을 하시던지 상관이 없는데 딱 일주일만 현재 내가 쓰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난 뭘 하더라. 그래서 일기 형식으로 현재 내 상태 또는 현재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난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 하더라, 또는 난 하루에 운동을 얼마 정도 하더라, TV를 얼마나 보더라와 같은 진단이 됩니다. 솔직하게 현재 내 상태를 점검해 보심으로써 필요한 시간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는 성취감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읽는 책들이 보통 대부분이 자기계발서인데요. 자기계발서들 보면은 뭐 이야기하는 게 뭐 비슷비슷하지만 약간의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취감입니다. 이 성취감을 통해서 인생을 조금 더 건설적이게 살고 하루하루 조금 나아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자와 같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 나 오늘 이런 것도 했다, 그리고 이때까지 며칠 동안 이런 걸 해왔다와 같은 성취감을 통해서 낮은 자존감을 많이 높일 수 있었고, 취준을 하면서도 그냥 하루하루 좀 나아졌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성취감을 통해서 조금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 정의를 하기보다는 어떠한 것을 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성취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1월 1일마다 꼭 가족들이랑 해를 보러 가는데요. 올해도 이게 해를 보고 나서 매일매일 해왔던 것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 규칙적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5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1월 1일부터 매일 했던 5가지를 알려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아침의 기상입니다. 항상 7시에서 8시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공부가 잘 돼서 열심히 한 날이나 중간에 몸이 안 좋아서 흐름이 깨져서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더 잔 날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항상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났고, 조금 더 일찍 눈이 떠졌을 때에는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꼭 했던 게 침구류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진짜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잤던 침구류는 정리한다 라는 목표를 세웠고 매일 아침 했습니다. 이 침구류 정리라고 하는 게 정말 보잘것없는 일일 수 있겠지만, 저는 1월 1일부터 매일 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작은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을 꼭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뇌를 좀 활성화시키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침에 좀 배가 고프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좋으니까 아침을 꼭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쓰기, 그리고 운동하기, 이렇게 총 5가지를 했는데, 이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시험 일주일 전이나 시험 2주일 전부터는 어차피 공부밖에 안 하고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뭐 빼먹은 날도 있겠지만 매일 정리하려고 했고, 시간 관리나 운동하는 거는 정말 꼭 규칙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성취감을 계속 느끼면서 스스로 발전하는 게 저는 인생을 사는데 가장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 성정을 하는 게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나아지고 있는지,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5년,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현재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게 뭘까 항상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은, 저는 대학교를 추가 입학으로 합격했습니다. 동기나 선배들이 많이 이끌어줘서, 많이 도와줘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했고, 학교를 성실하게 나갔고,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잘 정리하고 공부를 한 결과 저는 평점 4.46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서 나만의 논문을 만들어 보자 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 때부터 한 2, 3년 열심히 제 연구 역량을 쌓았고, 석사가 된 이후에 연구를 1년 정도 해서 제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CI 논문이 저는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게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해도 이룰 수 있더라, 저런 사람이 있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차단 포기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도파민에 대해서 다룬 책이 있는데, 인내심을 가지는데 한계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혹으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지만 내 인내심을 갉아먹으면 나중에 어떤 유혹이 들어왔을 때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라는 걸 봤었는데, 저는 정말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정말 의지가 너무 약해서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을 절대 안 하려고 해요. 하게 되면은 제가 뻔하게 중독될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을 다 차단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괴로운 거는 어떠한 목표가 있는데, 목표와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죠. 그 괴리감 때문에 현재 하루하루가 힘든 것 같아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목표를 달성하면은 성취감을 얻으면서 조금 더 나아지면서 행복을 얻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제가 생각한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제가 목표로 했던 걸 못 이뤘을 때 좀 불행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뤘을 때 조금 행복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목표를 했던 걸 이루기 위해서 저는 제가 저한테 어떠한 유해한 것들 또는 현재 내 시간을 뺏어 먹는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차단을 내고 아예 안 했어요. 공부를 할 때 아예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고 온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서 좀 만남 같은 것을 아예 안 나간다든지, 그래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꿈이나 목표가 없다면은 이 괴리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괴리감 속에서 항상 하루하루 힘드실 텐데, 물론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힘든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초점을 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 결과 제가 목표했던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준을 하는데 필요한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해 드렸는데, 물론 저보다 더 많은 걸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해 드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계획을 잡으신다거나 또는 앞으로 취준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힘들다고 해서 자책이나 비난보다는 내가 이때까지 그 목표 달성을 하는데 시간 투자를 안 했으니까, 노력을 좀 덜 했으니까 힘든 거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잘못하신 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을 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면 다 되는 거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하루를 되돌아보고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것만 신경 쓰신다면 분명히 조금의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